안녕하세요. 저는 파네시아의 최영규입니다. 먼저 이 섹션 발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발표가 저희 CSO님께서 원래는 계획이 되어 계셨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파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CXL이라는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퍼펙트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Breaking Barriers, Expanding GPU Memory with Sub-2-digit Nanosecond Latency CXL Controller라는 주제로 GPU의 CXL을 접목시킨 내용입니다. 네, 먼저 이번 발표의 전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CXL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여서 이 GPU의 메모리를 확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소스의 GPU RTL에 저희의 이제 CXL RTL을 접목시켜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 CXL을 이네이블한 GPU들의 프로토타입과 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프로토타입이 기존의 베이스라인 GPU와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이제 성능 개인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GPU 메모리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어 모델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모델의 메모리 요구량이 매우 크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도 이제 GPT-1 같은 경우는 수억 개의 모델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 이제 수십 기가 바이트의 메모리를 필요로 했다면은 이제 매년 점차 이제 모델이 개발됨에 따라서 모델이 필요로 하는 모델 파라미터 수가 이제 로그 스케일 단위로 거의 연에 10배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그 메모리가 용량도 이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메모리 용량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동작하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모델 파라미터가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메모리 용량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수백 기가에서 수 테라바이트까지 모델이 이제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GPU 메모리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냐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이제 호스트 메모리를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스토리지 방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GPU 디렉트 스토리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호스트 CPU는 그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호스트 메모리로 읽어온 다음에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GPU로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GPU 디렉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스택을 일부 수정을 하여 가지고 GPU의 PCI 바 레지스터 이 어드레스 주소를 SSD의 주소 공간에 직접 매핑을 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호스트 메모리로 읽어오지 않고 GPU가 직접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GPU 디렉트 스토리지 방식은 제약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SSD 같은 경우는 블록 레벨의 장치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접근돼야 되기 때문에 이 블록 단위로 읽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떤 그래놀리티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디자인 고려도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호스트 메모리를 활용하는 기술은 호스트 CPU랑 이 GPU가 가상 메모리 이제 UVM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아니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더 범용적인 기술이고요. 따라서 현재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DGL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네, 반면에 이 호스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호스트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GPU 메모리를 확장하기 위한 기술로 이 CXL을 적용하는 기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CXL 같은 경우는 PCI 장치 간의 캐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호 연결 기술로서 호스트가 접근할 수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을 직접 이 장치의 메모리에 매핑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XL로 연결된 모든 장치들은 이제 로드스토어, 일반적인 메모리 요청의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장치들은 이제 캐시 일관성을 맞춰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XL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D램이 붙어있는 엔드포인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SSD나 아니면 P맨 같은 모든 저장 매체가 이 CXL 컨트롤러가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 장치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한 이 CXL을 이 GPU에 적용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PU에 CXL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려했던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PU는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로 동작을 하게 되지만 또 이 GPU가 다른 CXL 엔드포인트 장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GPU 자체가 이제 호스트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디자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디자인에서 이 GPU 내부에 이 CXL 루트 포트가 장착된 이 GPU 구조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 GPU는 이 CXL 루트 포트를 통해서 이 SSD나 아니면 D램, 이 P맨과 같은 또 다른 CXL 엔드포인트 장치에 직접 접근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XL을 GPU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GPU 안에도 이 CXL 컨트롤 IP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이 CXL 컨트롤 IP를 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이 GPU RTU에 직접 저희가 합성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GPU가 이 CXL이 이네이블 되도록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CXL이 이네이블된 GPU가 실제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시스템 서포트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장치의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초기화할 것인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동작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들도 저희가 추가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루트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이 GPU가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PU는 다양한 CXL 엔드포인트 장치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D램뿐만 아니라 SSD, P맨과 같은 다양한 장치들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GPU의 내부 루트 컴플렉스에 여러 개의 이제 CXL 루트 포트를 뒀습니다. 이 루트 포트를 통해서 각각 엔드포인트 장치와 1대1로 매핑이 되어서 SSD에 접근하든 아니면은 D램에 접근하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 GPU가 갖고 있는 주소 공간에서 어느 주소 공간이 어느 CXL 엔드포인트에 매핑이 되는지와 같은 정보를 이 GPU가 또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 CXL 호스트 브릿지라는 각각의 매핑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 추가적인 이 모듈을 구현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GPU가 보내는 로드스토어 명령을 이 로드스토어는 어느 주소,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CXL 장치로 전송이 돼야 된다와 같은 것을 이제 해독해 줄 수 있는 이 디코더 기능을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호스트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이 루트 포트에서 주소 매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메모리 요청들을 이제 각각의 CXL 장치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CXL이 이네이블된 GPU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GPU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수의 연산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연산 유닛은 이제 라스트 레벨 캐시에 모두 붙어 있어서 캐시 코헤런스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LLC는 이 GPU 내부에 있는 시스템 버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외부로 이제 CXL 엔드포인트 장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 버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GPU는 또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또 호스트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로 동작을 하고, 이제 다른 CXL 장치들 입장에서는 루트포트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이 CXL 루트포트 IP랑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 IP, 그 다음 마지막으로 CXL 엔드포인트 IP가 모두 시스템 버스에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 버스는 이 보시는 것 같이 5개의 메모리 주소, 이 세그먼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GPU 시스템에서는 이제 GPU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주소, 그 다음에 이제 GPU 내부에 있는 로컬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그 다음에 호스트 메모리에 대한 주소 공간을 관리를 했다면, 저희 이 디자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CXL 브릿지를 관리하기 위한 주소와 그 다음에 확장된 이 CXL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이 세그멘트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세그멘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장치 초기화 과정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 초기화 동작을 위한 펌웨어가 이제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펌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매우 이제 좀 작은 라이트한 범용 코어가 이 시스템 버스에 같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고안했던 이 CXL이 이네이블된 GPU의 디자인과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XL 엔드포인트 메모리 저장 장치의 레이턴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CXL 엔드포인트 장치는 DRAM뿐만 아니라 아니면 SSD나 PMM 같이 다양한 저장 장치 다양한 저장 장치들이 이제 엔드포인트에 붙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DRAM과 달리 SSD나 PMM 같은 경우는 지원 시간이 저희가 알다시피 지원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메모리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원 시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대적으로 느린 SSD, 랜드나 PMM 같은 이 저장 매체들을 접근할 때 발생하는 지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릴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읽기 관점과 쓰기 관점에서 고민을 했고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리드 방식과 디터미니스틱한 라이트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스페큘레이티브 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방식은 이제 호스트가 요청하는 읽기 요청을 힌트를 이 내부적인 모듈이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이 GPU 내부에 구현한 CXL 루트포트 안에 이 스페큘레이티브 리그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Q 로직과 이 오른쪽 로직이 해당 로직입니다. 이 로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스트가 제공하는 메모리 요청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Q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Q 로직은 이제 해당 메모리 요청을 기반으로 그 해당 메모리 요청에 인접한 메모리 요청은 이제 호스트가 다시 요청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당 요청을 기반으로 그 요청 주소에 좀 더 와이드한 범위의 이제 벌크한 스페큘레이티브 리드 요청을 추가적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성한 이 스페큘레이티브 리뷰 요청은 좀 더 기존에 요청된 메모리 요청보다 좀 더 벌크한 메모리 요청이고요. 해당 요청과 메모리 요청이 이제 같이 CXL의 SSD나 아니면 키맨 장치에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장치는 해당 요청을 받은 다음에 좀 더 이제 벌크하게 이 I/O를 이 디램에 올려둬야겠다. 아니면 디자인을 동작을 하게 되고 이 엔드포인트 내부에 있는 디램 I/O를 좀 더 벌크하게 이제 버퍼링을 해주게 됩니다. 피칭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서브 챌린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서로 다른 이제 메모리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정적으로 이제 같은 아니면 좀 인접한 주소 범위에 있는 요청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스페큘레이티브 리뷰 요청이 결국에는 좀 벌크한 요청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스페큘레이티브 리뷰 요청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중복되는 불필요한 요청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묶어 로직을 추가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따라서 이 벌크한 요청을 보내기 전에 이 요청이 보내셔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룩업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룩업 방식을 통해서 이 스페큘레이티브 리뷰 요청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PCI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자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PCI 트래픽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스페큘레이티브 리뷰 요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CXL 표준상에 제정되어 있는 메모리 스페큘레이티브 리드 이 요청을 기반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CXL과 PCI 표준에 연속을 하는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리뷰가 어떻게 벌크하게 I/O 요청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에서 이제 LS 비트를 마스킹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스킹 범위에 따라서 64바이트 리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를 256바이트로 조금 벌크하게 던지거나 아니면 1024바이트까지 벌크하게 스페큘레이티브 리뷰 요청을 발생시킨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전은 이제 읽기 요청을 어떻게 좀 더 풀피칭을 해가지고 레이턴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쓰기 요청을 어떻게 조금 더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쓰기 요청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GPU의 연산 유닛이 쓰기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이 쓰기 요청은 시스템 버스를 타서 이제 어느 주소 공간에 이 요청이 랩핑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로컬 메모리로 갈지 아니면은 CXL 엔드포인트 메모리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 CXL 엔드포인트에 있는 장치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디램이 아니라 SSD나 키맨 같이 좀 더 느린 그런 매체가 아니면 아무래도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기 요청은 이 장치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 저는 버퍼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비동의식으로 그걸 실제 미디어의 랜드 플래시에 쓰게 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CX 엔드포인트가 이제 SSD라고 가정을 했을 때 SSD는 다양한 내부 작업을 같이 내부에서 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쓰기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부 디램이 가득 차가지고 이 라이브 버퍼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 하는 경우는 이 미디어에 직접 접근을 하게 돼서 레이턴시가 그대로 사용자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엔드포인트 장치가 이 쓰기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요청을 해당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이제 로컬 메모리 주소로 이제 라우팅할 수 있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청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적으로 로컬 메모리에서 처리가 되었다가 이제 SSD 같은 엔드포인트 장치가 그 내부 작업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내부 메모리가 이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버퍼를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해당 요청을 다시 이 장치로 옮기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제 쓰기 요청은 기본적으로 D램에 버퍼되는 것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일정한 지연 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CXL GPU 프로토타입이 기존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성능 이득이 어떻게 얼마나 나올 수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이제 CXL IP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해당 로직은 이제 CXL의 이제 링크 레이어부터 이제 트랜스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까지 전부 포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트롤러 IP를 통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엔드 투 엔드 라운드 트립 지연 시간을 다른 이제 소프트와 비교를 한 데이터에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최대 3배까지 이제 레이턴시를 유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CXL GPU 프로타입을 FPGA 상에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로직들은 이제 RTL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FPGA ASIC 두 가지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평가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CXL GPU에서 실행하는 이제 다양한 GPU 코드 중에 이제 리드 읽기 요청이 조금 벌스타기 발생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3.3배까지 저희가 성능 이득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이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베이스라인은 당연히 호스트 메모리를 통해서 메모리 복사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지만 이 CXL GPU 같은 경우는 CXL 엔드포인트에 바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익 요청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라이트 버스트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1.7배까지 이제 엔드-투-엔드 시간 단축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랜드나 아니면은 다른 좀 느린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모든 수익 요청을 버퍼 단위에서 이제 레이턴시 완료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성능 게임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GPU의 CXL 정보시키는 CXL GPU에 대해 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